도대체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줘야 돼?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라고 했죠. 세계 1위 강국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보기엔 조금은 엄살이거나 과장된 발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미 정가와 관가에서 지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 전략을 짠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국 군사후 위기 시대는 끝났다고 했고,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군사력 수준은 약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 오히려 미국은 단순히 미군 주둔 비용만이 아니라 국방, 경제, 외교 등 전방위 분야로 부담 분담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북한 역시 미사일과 위성 발사 등으로 잦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트럼프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내년 대선을 통해 재집권할 경우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13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토하는 구상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상이며, 북한 비핵화는 언제 달성될지 기약이 없어지는 장기 목표가 돼버린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의 빅딜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한 뒤 현재 중국의 편에 서 있는 북한을 중국 견제의 천병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 기사에 대해 전면 부인하긴 했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미의 오랜 대북 정책 기조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은 북핵이 점점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궁색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폴리티코 보도가 현실화하면 한국은 미국의 해고산 정책에만 안보를 맡길 수 없으며 자체 핵무장론 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본격 제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전까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미국 내부에서 거침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변한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세계 1위 군사대국으로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안보에서 더 이상 짐을 홀로 떠안지 않겠다면서 동맹과 우방의 부담을 나눠서 지라고 압박을 가하고 분쟁 관여에서 기회비용을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의 지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달라진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본심에 대응해 우리는 어떤 준비와 선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 소리에서 근무한 김동현 기자는 미국 국방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펜타곤을 출입하며 200명이 넘는 미국의 전현직 관리를 인터뷰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800편이 넘는 취재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한국인의 시선으로 방위백서를 비롯한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의 각종 보고서부터 극비 문서를 분석해 달라진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지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미국 정치 외교 현장에서 전현직 관리들과 인터뷰를 하며 고립된 북한마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전략을 짠다. 동북아 국가 가운데 한국만 인도태평양 전체를 관통하는 판세위기에 무관심한 것 같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들었습니다. 북키에서 출판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는 미국의 위상 변화와 더불어 그에 따른 우리의 대처 방안을 모색한 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말과 태도 뒤에 숨겨진 속내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책에 따르면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전력 약화입니다. 미국은 거의 대등한 역량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땅, 하늘, 우주, 바다, 사이버, 무역, 금융 등 24개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무기 수준도 높습니다. 이들 국가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기에 충분하며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전력은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핵무기는 노후화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방위산업계는 해외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하면서 10대 무기 수출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군비 지출 증가와 러시아산 무기 수입을 대체하려는 움직임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이제 한국은 방산타 포도약을 위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을 시도 중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 증가율은 74%로 12여 내든 국가 중 1위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폴란드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이어 호주와 3조 1,649억 원 규모의 장갑차 레드백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다에선 조선 업체들이 군함 시장을 공략 중이죠. HD현대는 필리핀으로부터 지난해 6월 2,400톤급 원해 경비함 6척과 2021년엔 3,100톤급 초기함 2척 공급을 수주했고 현재 모두 8척을 건조 중입니다. 하나오션은 2019년 인도네시아 해군에서 발주한 1,400톤급 잠수함 3척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F-21 보라매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방산업계는 미국 시장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력이 이처럼 강해지고 있지만 국방에 쓸 돈이 별로 없다는 점이 미국으로선 뼈아픈 일일 것입니다.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 증가율은 GDP 대비 1%대 중반대 수준에 불과하고 이 예산으로는 현상 유지도 쉽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2025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2023 미국 군사력 지수를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감지되는데요.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미국 6회 공군과 해병대 전력은 매우 강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5단계 중 약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저자는 이 같은 대내외적 요인 탓에 미국이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은 우방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위상 약화와 동맹에 대한 군비 분담 강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동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넋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꼼꼼한 협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급박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맞닥뜨린 외교 안보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폭넓은 데이터, 깊이 있는 분석, 흥미진진한 스토리, 충격적인 정보, 생생한 증언이 가득합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달라진 미국의 진정한 속내를 파헤치고 한국의 외교 안보가 나아갈 길을 통찰해냅니다. 아울러 미국의 해구산과 각국 핵전력의 실상 전략 핵무기인 해군반 삼축체계와 전술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과 각종 신무기까지 전 세계 무기체계에 대한 풍성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저자는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긴급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북한 비핵화는 가능할까요? 한국이 더욱 국방력을 강화하면 미국이 발을 뺄까요? 이 질문들의 답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안보 현실에 신선한 충격과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